만약에 그 계엄이 성공했다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 한 국회 봉쇄 기간을 한 2주 내지 3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다 잡아가지. 잡아가거나 정리되거나 예. 불능 상태의 국회가 되는데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예. 이 상태로 한 2, 3주를 잡은 것 같다. 계엄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겠죠. 네. 예. 네. 주요 정치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검속에 걸리거나 아니면 예비 검속에 걸리거나 분리됨으로써 네. 이 국회는 3주면은 정리가 끝났을 것 같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출연을 하고 국보위 같은 국회를 대체하는 네. 그런 기구가 출연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노동까지 이르게 광범위한 공포 정치가 네. 시행되면서 과도기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막 시민들을 몽둥이로 줘 패고 잡아가고 네. 피 흘리는 국민들 모습이 육안으로 거리에서 목격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공포 정치가 크게 달할 것이고 그렇죠. 전쟁은 획책할까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몇 번 국지전에 대한 어떤 그 시도가 있는데 실패한 요인이 첫 번째 미국의 존재. 그렇죠. 예, 합참에서 북한의 어떤 주요 지점에 원점 타격을 한다, 뭐 합동 타격 계획을 세운다 할 때도 항시 문제가 미국이었어요. 네. 어떻게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잽싸게 끝내버리느냐.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 네. 이 점이 일단 어려웠고. 예. 두 번째는 교정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정전 시에 그건 법입니다. 법. 예. 이런 부분들의 합참의 장교들이 저항했다는 거. 이래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한미동맹의 종속적인 측면이 이번에는 순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야, 게다가 전작권이 미국한테 있다는 게 우리가 참여정부 때는 참 분하고 참 답답했던 일인데 이런 순기능을 또 만나게 될 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때 미국이 영변을 폭격하겠다 그러니까 네. 94년에 한 번, 2002년에 한 번. 그런데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때 조지 부시 또 더 거슬러 간 빌 클린턴이 한국 정부의 동의와 그 협의 없이 영변을 때리겠다. 한국 무시하기는 미국 공화당 민주당 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전작권 전환을 해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도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미국이 영변 때리겠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전혀 안 하죠. 하면서 도리어 한반도는 좀 조용해. 예.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가 유지된다면요, 우리가 전작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한 거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시간 여유를 가져도 되지. 그러던 터에 이제 계엄에 미국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선 게 큰 힘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의원님하고 전화 인터뷰였습니다마는 그 탄핵 투표. 첫 번째 탄핵 투표하던 날, 네. 그 전날이었습니다. 저하고 인터뷰하셨을 때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황금폰을 입수했다. 네. 그게 어떤 계엄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또 어떻게 그 전제가 좀 더 보완이 된 진실로.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제보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계엄의 시계가 빨라진 거는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변수가 하나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12월 2일 날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연락해서 황금폰 내용을 까진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역시 그게 계엄 직전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는데 11월 30날이 토요일입니다. 네.
그때 윤석열이 한동훈을 용산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11월 30일이요? 네. 주말에 만나자. 저는 사실 그 10월 중순에 그 재보선 끝나고 나서 부산하고 저기 전라남도의 그 구청장 또 저기 군수선거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체면 실현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만난 거 그 이후로는 없는 줄 알았는데 계엄까지 계엄되기 직전에 11월 30일에 한동훈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였다. 아 불렀는데 네. 그게 12월 4일 날이 원래 김건희 특검 표결일이었어요. 본회의에. 그렇죠. 예. 그랬는데 민주당이 돌연 그걸 10일로 연기합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친한계 때문입니다. 친한계. 돌아서는 것 같거든. 예. 그리고 용산도 똑같은 복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토요일 안 되면 일요일이라도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네. 한동훈이 씹었어. 듣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면 할 얘기가 뭐였겠어요?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니들은 그러는데 정권 거덜내는 법인데 죽고 싶냐? 이거겠죠. 어떻게 네가 이거 네가 눈가리에 베는 게 없냐? 그다음에 야, 네 배는 그게 들어가면 안 들어갈 줄 아니? 뭐 이런 얘기했겠죠. 일단 그렇게 한볼태기 하면서 네가 자꾸 이러면 우리도 계획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의원님 10월에도 비슷한 말 했었어요. 그때 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겠지만은 그때 한번 김건희 특검법이 또 한번 부결됐거든요. 제2 과정에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그때 뭐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그 우리 당 의원들조차도 생각이 민주당과 같아지면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때는 할 수 없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한동훈이 이 지금 윤석열이가 뭐 큰 거를 획책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11월 30일에 또 쌩까 쓰니까 뭐 들어가 보나마나 뭐 할 얘기는 뻔할 텐데. 그렇지. 그래서 12월 3일 그 계엄령 선포와 함께 즉각적으로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미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한동훈이 가졌던 압박감은 나한테 뭘 협의하자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노골적인 협박하려고 부르는 거구나.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가냐. 이러면서 거부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명태균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무지한히 탄핵의 시계가 계엄의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거 12월 3일로 결정된 것은 뭐 거의 뭐 큰 고민 없이 그냥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극단적으로 감정에 치우치고 흥분 상태였다고 보여지는 게 홍장원한테 전화한 거 보면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 그렇지. 이 어떤 증오심 넘치는 어쩌면 홍장원이 그 표현에 흔들린 것 같아. 이럴 수가. 이거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명단 받아 적을 때는 이거 다들 미친 놈들이다 이거. 네,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 된 게 보면은 그때 원래 이런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게 술인데. 그래서 윤석열한테 술은 술이 아니라 약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나는 저 금단 증세도 심각하게 봐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중추신경계를 눌러주거든 술이. 좋은 역할도 한다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상태를 보면은 이게 어떤 그냥 내 대통령 2년 반 더 해서 뭐해.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폭파시키는 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계엄에 가장 특징적인 면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특정 인물에 대한 체포에 너무나 극단적으로 집착해요. 특정 인물에 대한. 우리가 저기 5.16이나 12.12 계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계엄 선포 당시에 잡혀간 사람은 없어. 그렇지. 시설 봉쇄가 먼저야. 그래가지고
그때 왜 12.12 때 보면 황낙주 그때 통일민주당 의원이 저 국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개머리판으로 그렇죠. 개헌군이 미는 사진. 그 사진으로 있어요. 네, 그거 네. 국회에 가면 전시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밀어내가지고 국회는 우리 거야. 네. 접근하지 마. 니들 오면은 다 그냥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계엄이라는 게 시설과 기능을 장악하는데 네. 대부분 초점이 맞춰졌다고. 방송국, 국회 그렇죠. 뭐 이런.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계획은 허술하고 네. 사람에 대한 이 체포 수거 예. 뭐 이게 90%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특이하다는 거야. 자, 이게. 의원님, 예. 그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들이 체포하고 싶은 영순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3명 한동훈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다면 그 이후에 수순이.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지금 녹이나 흥분으로 보면은 예. 뭔 일을 저질렀지 모르는데 그때 말리는 참모는 있겠지. 예.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 이러다가. 예. 그러면은 다른 데 엉뚱한 데서 비밀 회의 열어가지고 뭘 또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군인이 아닌 스나이퍼를 보내가지고 저격하게 하는 방법. 근데 그건 노상환 수첩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네. 방법이 왜 안 되냐면은 네. 아군이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진다. 아, 그렇지. 그래서 중국의 용역 깡패나 북한을 중국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아니면 북한에다가 예. 해서 예.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이 나오잖아요. 북한에다가 뭘 주지? 물음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걔들이 튀어버려야 예. 우리가 피해자가 돼버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어준 총수가 밝히기로는 HID, OB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방법. 그래놓고는 북한군이 한 것처럼 속이는. 아니 그게 이제 그 뭐 5군데 그 장소가 나오는데 섬이 3군데고 예. 육지가 한 2-3군데 있는데 어디 섬에 가다가 폭사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네네네. 민통선 이북에 직결시켰다가 예. 북한이 그냥 처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우리 HID 요원이나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는데 예.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내용을 그걸 잘 보시면은 나는 그 수첩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모아지는 일종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문체가 노상원이 앉아서 사색하면서 쓴 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화체야. 대화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북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그럼 북한은 뭘 주지? 이걸 받아 적은 수첩이다. 김영현이겠네요. 그럼. 뭐 그렇게 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거자 명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의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것도 허접하게 쓰여 있는 이유는 네. 다 써놓으면서 대화를 한 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경로해서 다 쓸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네. 그래가지고 추리고 하는데 최종 명단은 16명인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거거든요. 줄이고 엑기스만 우선 만든 거예요. 1차 명단이죠. 네. 이거는 노상원 수첩과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무관하지 않은 하나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흐름에서 뭐 네. 현재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형사재판에서 이게 증거로서 그러니까 윤석열 지시 아래 이런 사람들을 수거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으로 혐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부분만 수사가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상한선이 있어요. 네. 지금 공소장에 나온 그것만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밝혀지느냐? 예. 비화폰 통화 내역을 통해 가지고 내란 세력이 어디까지 네트워킹을 했는지 전모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거 서버가 손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밝혀집니다. 그걸 확인하려면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구속해야 하는데 계속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어요, 검찰이. 네, 예. 자, 이것도 상한선에 걸린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계엄의 8쪽짜리 왜 쪽지라고 하는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 작성한 그룹이 주체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모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 장관 공간에 노상원이 22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을 다 논의하려니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이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목적 어떤 과도 정보로 갈 것이냐 이런 통치 모델에 대한 수사도 안 됩니다. 계엄의 본질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내란의 본질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본질은 다 빠져나가고 현상만 갖고 이걸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소장까지는 하고 네. 이걸 갖고 처벌은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알고 싶은 이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법 넘어 존재하는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되고 알 권리가 있는데 이건 막는 거지. 그래야 사실은 그걸 다 규명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내란이 네. 그 꿈도 못 꾸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검찰이 많은 걸 감추고 있다. 많은 걸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그렇죠. 특검이 해야 될 일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을 깨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사태를 매듭짓는 하나의 마지막 어떤 관건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검찰은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까지 수사를 잘해온 거는 난 인정해주고 싶은데 네네. 그러나 어느 선까지라는 거죠. 윤석열 구속 기소에 멈추는 네. 이 검찰은 항상 상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 MB 같은 경우도 사자방 비리가 있는데 그건 건들지도 않고 그냥 네. 뭐 그 도곡동 땅이 뭐 다 쓸 거고 뭐 아니 다 쓸 거고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고 뭐 네. 이런 정도만 밝혔지 그 나머지는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 상한선을 뚫고 나갈 특검이 매우 기묘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가 결국 이번 계엄의 최종적인 시달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뭐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했고 명령했다. 이거야 뭐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따질만 하지만 기획까지 할 머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당신 저기 계엄 준비한다면서 지금이라고 뭐 이러진 않았을까? 예. 그런데 윤석열한테 동기부여. 예,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정황이나 개연성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건 우리 집사람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뜻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저기 건의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긴박하다 이 얘기를 사실상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김건희가 12월 3일 늦지 않게 계엄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김건희가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아니 90%가 그 건이에요. 예. 명태균 국회 김건희 특검법 다 김건희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재촉을 요인이라 그러면은 네. 이게 계엄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느냐는 뭐 우리가 이미 정황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 더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 내란 국면에서 스타가 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윤석열한테 속았다가 이게 정말 큰 낭패를 봐서 저쪽에 있었던 분들 너무 함부로 호평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죠. 스타일도 너무 간지가 나고 말이죠. 홍장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부터 주목되는 인물이었어요. 이 정권에서 뭐 국정원이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내부 암투가 벌어질 때였고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홍장원이었습니다. 그래요? 항상 원장을 치받는 일종의 그런데 이번에도 조태용 원장하고 사이가 아주 견원지간이라는 게 이전부터 그렇게 돼 왔다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리고 용산의 비선 라인이었고. 홍장원 차장이요? 용산의 비선 라인. 용산의 비선 라인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위협감을 느낀 원장이 이제 1차장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이렇게 구도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랬는데 뭐 홍장원은 지금도 나는 윤석열을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고 그렇죠. 육사를 나왔고 거기에다가 어떤 충성을 하더라도 저 정도껏하고 자기 원칙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넘어서면서 싹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다 체포해. 이 말에서는 이제 눈앞이 허해지고 이게 내가 알았던 국가고 대통령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빡친 거는 조태용이에요. 조태용이 국무회의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계엄이 선포된다 뭐 한다 다 알고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걸 보고를 하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그래서 마치 계엄은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조태영 너는 나보고 이제 이런 거 굳은 일이나 하고 나가 죽어라. 그래서 난 너한테 지시 안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지는 나보다 더 알고 있으면서. 네. 근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네. 그때 빡친 거예요. 그때 완전히 이게 뻐그러진 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간부 회의에서 한 얘기까지도 조태영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그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어쩌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개새끼구나 이거. 이제 위에서 용사는 미쳐서 돌아가는데 네. 여기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이게 살살거리면서 도망갈 구멍만 하는 이게 조태용의 처세술이자 그렇죠. 생존술이거든. 예. 내가 보니까 이번에 기회주의적 인물의 또 하나의 캐릭터야.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홍장원은 혼자 뒤집어 쓰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조사가 들어와도 이건 1차장이 한 일이지 난 모른다. 이럴 게 뻔히 보이니까. 야 이거 완전히 개자식들이구나. 그래서 치고 나왔군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홍장원이 혼자 죽을 사람입니까? 예. 절대 그럴 인물이 아니죠. 예. 잘못 봤어요 사람을. 그 홍장원이 이건 다 팩트고 조태용이나 윤석열이 뭐 홍장원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라고. 아니 홍장원이 왜 공작을 합니까? 그 사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청산에 걸려가지고 네. 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죠. 아 그래요? 그때 국정원에서 예산 집행한 거 다 털었는데 네. 한 7천만 원 정도 영수증 입증이 안 됐거든. 네. 그걸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쳤지. 내쫓았는데 네. 윤석열 때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문재인 정부의 한일 맺힐법도 하죠. 그렇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보니까 더 미친 놈이거든. 더 미친 놈이야 여기. 네.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때. 네. 그리고 나보고 다 뒤집어 쓰라는 얘기네. 네. 어쩔 수 없다. 양심 선언하자.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단 말이죠. 네. 국정원장 감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보적입니다. 그거는 네. 신중하시는 게 좋은 게. 예. 아니 그 정도까지 아예 팬 카페가 생기기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님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조금 그렇게 풀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떡 하나 주고 네. 이렇게 보상해 주고 이런 보상과 처벌이라는 게 굉장히 이후에 검찰 특수부를 막 나가게 만든 배경이자 요인이고. 그렇죠.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라는 어떤 자꾸 이런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진실과 원칙이라는 이런 면에서 명예로를 회복시켜줄 사람은 회복해주고 네. 또 인정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준다. 그러나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 그렇지. 이런 어떤 좀 기본 원칙을 가져야지.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래 보면 자꾸 사법기관을 앞세워서 얼굴 털고 해봤자 그 이후에 오히려 비용이 더 크더라고. 맞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홍장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고 명예가 있으면 회복시켜준 그만이지 뭘 준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 마시라. 그거 별로 좋지 않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이 사람은 한 줌의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정도로 가야지. 야, 너 여기서 스타 됐어? 너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뭐 줄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대선이 있고 정권 교체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니까 벌써부터 산하기관 공기업 자리 갖고 싸움이 지금 벌써 벌어졌어요. 벌써 벌어졌어요? 숟가락 갖고 덤비는. 그러면서 여태 윤석열 2년 반 동안 납작 엎드려 있다가.
아주 그때는 그냥 저 꼬랑지 딱 내리고 어디 숨어 있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이제 윤석열이 파면된다 그러니까 숟가락 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런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런데 휘둘려서도 안 되고 다음 정부는 정말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네. 인재가 일하는 나라가 돼야 성공하죠. 예, 맞습니다. 예, 보상과 처벌이라는 관점은 그거는 사법의 일부가 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 논리로 푸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가 윤석열로서 얻은 교훈이 많습니다. 예. 네. 적폐청산 수사 정말 손에 피를 묻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과거에 뭐 박근혜한테 불이익 당했고 그러니 우리 편이겠지 하고 그렇게 기용했다가 완전히 악마를 키운 꼴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네네네. 홍장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네. 아니 그분도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걸로 역사에 기여를 한 이름으로 영원히 명예롭게 남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홍장원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도 짚어주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예. 많은 정보가 됐습니다. 네, 예. 자, 김종대 TV 여러분,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 못했던 것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 TV죠? 예, 맞습니다. 김종대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